자, 오늘 함께 해주실 금사빠 팀 앞서는 이렇게 표현해드렸습니다. 두 분의 형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형님들. 네, 금요일에 사연을 해결해주는 형님, 재무 전문가 김수영입니다. 네, 큰형.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사연을 해결해주는 작은 형 윤성혁 전문가입니다. 네, 둘째 형. 두 분의 형님, 오늘 금요일에 또 만나뵈니까 반갑습니다, 형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형과 함께하는 이 시간 속 시원한 해답을 기대해 보면서 재무고민 상담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만 좀 콕 집어서 두 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7854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조금 늦은 나이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퇴직 후에 노후가 걱정돼서 연금을 가입하려고 알아보고 있거든요. 연금 중에 추가 납입 기능이 있는 연금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월마다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추가 납입을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추가 납입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납입을 잘 모르시는 이제 동기분들 계시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추가 납입 말 그대로 한 달에 정해진 보험료의 최대 2배까지 더 납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하거든요. 그냥 편하게 정해진 보험료를 내지 왜 이걸 귀찮게 추가 납입을 2배 더하고 이렇게 하죠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 정답은 사업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만 원의 연금을 가입한다고 하고 사업비가 6%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30만 원을 매달 내시는 것보다 10만 원을 납입하고 추가 납입을 2배인 20만 원을 매달 하시면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추가 납입 시에는 사업비를 차감하지 않거든요. 그럼 같은 30만 원을 하더라도 사업비는 3분의 1, 즉 2%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추가 납입을 하는 게 중요한데 다만 이런 걸 고려하실 때는 추가 납입 시에도 수수료를 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또 연금 상품 중에서는 특이하게 추가 납입을 하면 오히려 나중에 받는 연금 연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비교 검토한 다음에 가입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저처럼 누가 강제로 시켜야지 저축이 좀 되는. 그래서 왜 처음부터 추가 납입 하는 건 좋은데 사업비도 안 뗀다니까 좋긴 한데 내가 매달 20만 원씩 더 내가 내 자의로 낼 수 있을까? 그냥 강제적으로 30만 원씩 가져가는 게 나는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네네. 추가 납입을 오히려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것도 어떻게 역설적으로 말씀드려보면 그 주디가 얘기한 것처럼 강제저축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저도 추가 납입을 항상 권하는 편인데 그런 게 유리한 상품인 경우에는 근데 추가 납입을 한 1년 정도 있다가 제가 비서한테 추가 납입 현황을 가져와 봐 하면은 한 10명 중에 내시는 분 한 2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디의 의견도 동감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비를 줄이는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 납입을 권하는 편이죠. 그럼 추가 납입도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정기 추가 납입이라고 해서 내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10만 원을 내고 20만 원을 정기 추가를 한 다음에 매달 30만 원이 빠져나갈 거잖아요. 그러다 내가 좀 그 자금이 상황이 안 좋아질 때는 저 추가 납입 그만할게요라고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게만 된다면이야. 그렇죠. 네. 자, 여러분 해답이 충분히 됐을 것 같습니다. 추가 납입이 내 돈을 더 불릴 수 있는 해답이다. 옆 사람하고 똑같이 30만 원씩 냈지만 내가 훨씬 더 돈이 많아질 수 있는 어떤 비법이다. 알려주셨어요. 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632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이분도 노후를 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5년 전쯤에 변액연금에 가입을 했는데요. 최근에 회사를 그만두게 돼서 연금 납입이 쉽지가 않습니다. 해지하긴 정말 싫거든요. 해지하면 손해도 크고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일단 이거는 가입하신 보험회사 상품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결정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간혹 변액연금 상품 중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퇴직 또는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네. 납입을 종료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중지도 아니고 종료. 그렇죠. 만약 그런 상품이라면 해지하지 않고도 현재까지 납입한 것만으로 납입을 아예 끝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그런 기능이 없는 상품이라면 납입 유예가 되는지를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대부분 납입 유예는 납입 기간의 절반 기간을 경과해야 하니까 지금 한 5년 정도가 지나셨으면 사용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처럼 해지를 하지 않고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고민을 해결해 주실 건지 본격적으로 내용 준비하신 거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의 재무고민 상담소의 주제는 보험 점검이 시급한 1순위 가정의 특징입니다.
본인이 점검 1순위인지 전혀 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하다가 네. 나중에서야 낭패를 봐서 후회하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오늘은 몇 가지 특징을 꼭 집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거 나도 그런데 이거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오늘 심각한 얘기입니다. 오늘 주제 보험 점검이 필요한 1순위 가정의 특징. 요거에 속하신다면 더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귀찮아서 아유 안 되죠. 내가 어떤 상황에 속하는지 그동안 몰랐다. 그럼 오늘 잘 들어주셔야죠. 자, 이게 우리 가족에게 나중에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잘 듣고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손 놓고 있을 상황이 절대 아니란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 요건 나의 보험이다. 혹은 뭐 그건 보험 들어준 거지. 뭐 이런 표현을 일상적으로 쓸 때가 있죠. 이게 꼭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보험 상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한 경우 또는 상황이나 최후의 보루라는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 상품들도 지금 당장 우리가 암이나 중대한 질병에 걸릴까 봐 가입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보통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나중에 나이 먹고 아프면 이게 보험이라도 있어야지.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한마디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을 대비해서 가입하는 게 바로 보험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만 믿고 그 나중이 되었을 때 이 보험들이 정작 문제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간을 되돌려 달라고 하소연하실 수도 없잖아요. 시간을 되돌려 달라는 얘기는 물론 못하지만 내 돈 돌려달라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돌려주진 않겠죠. 어쨌든 보험이라는 게 일이 벌어지고 나면 뭐 돈이든 시간이든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일들이 진짜 많죠. 그런데 아예 보험을 가입을 안 했다면 또 억울할 일도 없지만 매달 돈은 돈대로 보험료를 꼬박꼬박 뭐 수년, 수십 년간 냈는데 낸 돈만큼은커녕 아플 때 보장조차 못 받는다면 그게 정말 억울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건 미리 점검만 잘 받는다면 분명 예방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점검을 미리 받아야 하는 보험 점검 1순위 가정의 특징을 김수영 전문가가 지금부터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미루는 건가요? 네, 이런 거 항상 저죠. 네, 시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 또는 홈쇼핑이나 광고를 보고 가입한 보험이 많은 편이다. 둘째, 가입 당시 보험금이 별로 안 오른다고 해서 가입한 갱신형 보험들이 많다. 셋째, 은행보다 이거 이자 높아요. 나중에 안 아프면 연금으로 전환해서 써도 된다는 말에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있다. 네 번째, 보험을 한 회사에 이게 올인해서 가입한 편이다. 다섯 번째, 보험 한 건당 보험료가 지나치게 싸거나 지나치게 비싸다. 입니다. 5가지를 짚어주셨는데요. 뭐야. 내 손가락이 막 접혔다 하는 분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전화 또는 홈쇼핑 광고로 가입한 보험이 많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다뤄보기도 했었는데 요즘에 보험 광고도 진짜 많고요. 전화도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전화로 보험 가입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험을 전화로 가입한 분들이 뭐 전부 다 문제라기보다는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전화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려면 아무래도 우선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고요. 또 보험료가 저렴해야 잠깐이라도 들어보시겠죠. 그런데 보험은 요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험료를 싸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보험료가 저렴하려면 만기가 짧거나 보장 범위가 협소하거나 갱신형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만기 짧고 보장 범위 좁고 계속 오르는 갱신형, 이 3박자는 가장 피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요. 그렇죠. 그 3박자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3개가 다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전화로 가입한 보험이 전부 다 문제다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요. 방금 전문가분들이 짚어준 3가지에 다 속한다. 그런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점검을 한번 받아봐야 된다. 요거는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요 가입할 때 이거 별로 안 올라요 라는 말에 가입한 갱신형 보험이 있다였는데요. 갱신형 보험은 늘 저희가 언급하는 문제잖아요. 보험료 납입은 이게 끝이 없고 나이와 함께 주기적으로 보험료가 오른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장받고자 하는 기간까지 유지를 못하는 낭패로 이어질 수 있죠. 지금 당장이야 유지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갱신형 보험이 많다 하시는 분들도 꼭 점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갱신형 보험이 많다. 내가 몸이 아파. 어쩔 수 없이 갱신형을 들었어. 그런 분도 물론이고요. 건강한 때 내가 갱신형을 들었어.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 도움 필요합니다. 아, 목이야. 자, 세 번째 짚어주신 이유도 한번 볼게요. 안 아프면 연금으로 써도 돼요. 라는 말에 가입한 보험이 있는 분들은 점검이 필요한 1순위다. 보통은 종신보험을 이렇게 가입한 분들이 꽤 있죠. 네, 종신보험을 이렇게 연금보험으로 착각하고 가입한 분들이 계신데요. 네. 상품 이름에 종신보험이라고 떡하니 적혀 있어도 연금보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연금이라는 걸 어떻게 주냐면 나중에 이 상품을 해지를 한다는 가정하에 받을 해지 환급금을 재원으로 그걸 갖고 연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해지 환급금이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데 종신보험은 일반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과 달리 위험보험료,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걸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무려 30에서 40%나 차감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내가 내는 보험료에서 30-40%를 차감을 한다. 그러니까 20년 납이면 20년 동안 매달 그걸 뗀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한 4%의 이자라서 은행보다 높게 준다고 하면 어쨌든 은행보다 조금 높은 이자니까 이득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종신보험은 사업비를 30-40% 차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으로 잡고 30%의 사업비가 빠지고 4%의 이자를 준다고 하면 내 돈이 어떤 상태죠? 이 상태로 계속 20년 동안 이어진다고 하면 내 돈이 언제쯤 원금이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렇죠. 비용은 비용대로 다 지불을 했는데 정작 연금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참 애매한 금액을 찾아야 한다면 이거 보장도 사라지고 저축도 아닌 게 되는 거죠. 보장도 되고 연금도 되고 거기다 은행보다 금리도 높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꼭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안 좋은 부분은 쏙 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 안 좋은 부분이 굉장히 큰데 그 부분을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요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보험을 한 회사에 너무 올인해서 가입했다. 이거였는데 이거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하셨듯이 보험회사마다 주력하는 장점이 다 다른데 그걸 한 회사에 올인을 했다. 문제가 큰 거죠. 네, 그렇죠. 뭐 정말 진짜 너무 운이 좋아서 한 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들이 모두 다 보장에 빠진 부분도 없고 손해도 없을 수는 있겠지만요. 한 보험회사에 올인해서 가입했다는 말은 보통 자세히 알아보고 가입한 경우보다는 지인이 다니는 보험회사라 뭐 다른 선택권 없이 그 회사에 가족 모두의 보험을 가입한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잘 모르고 한 회사에 가입을 다 했다면 혹시 보장의 손해나 빠져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꼭 확인하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건당 보험료가 너무 싸거나 또는 너무 비싸다였는데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괜히 쌀 수도 없고 같은 보장인데 유독 비쌀 이유도 없죠. 뭔가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유독 싸게 내고 있거나 안 내도 될 돈을 억울하게 더 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반드시 보험료까지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실제 상담 사례를 공유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어떤 사연을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네. 오늘 사연 청취자님의 어머니께서 작년에 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암 진단이요? 예, 그래서 다행히 지금은 수술을 잘 받고 회복하고 계신 중이라고 하는데 청취자님 입장에서는 평소 별 이상이 없던 어머니가 갑자기 암 진단을 받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갑자기 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하더래요. 그래서 암을 가족력으로 보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불안해서 이제 암보험을 추가해야겠다라고 싶어서 급하게 지인 소개를 받아서 최근에 보험 몇 개를 가입을 한 것이죠. 특히 이게 가족 중에서 누가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면 아, 이게 남 일이 아니었구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이게 말씀하신 대로 가족력, 유전적인 그런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아, 나는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주위에 봐도요. 암 진단 진짜 많이들 받으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암을 무조건 남의 일이라고 할 수 없는 시대가 왔죠.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발병을 한다를 안다면야 이거 조심할 수 있는데 평소에 이거 담배 근처에도 안 가봤다 하는 분들이 이게 폐암에 걸리기도 하고요. 맞아. 나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왔다 하는 분들도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좀 괜찮아지셔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보험료가 본인 보험료가 너무 많다 싶으셨대요. 진짜 이 보험료를 계속 내다가나 이거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어서 이게 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가정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또 마음이 약해지고 이래저래 시간만 보내다가 이번에 용기를 내서 상담 신청을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주변 분들의 얘기를 왜 그렇게 들으세요? 주변 분들이 보험 전문가예요? 아니 왜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말들이 많아. 주변에서 아유 그 정도는 있어야지. 어머니가 왜 안 걸리셨으면 안 보험 그 정도는 있어야지. 아니 그런 얘기 자꾸 듣지 마시고 이렇게 진짜 잘 아는 전문가 있잖아요. 가정경제 전문가들한테 얘기하시고 그렇게 점검을 받으셔야 되는 건데 하여튼 그동안에 마음고생을 꽤 하셨을 것 같고 어머님이 그래도 쾌차하고 계시다니까 그건 너무나 다행인 거고요. 일단은 이제 지금은 이게 돈이 좀 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어쨌든 내 전체적인 현금 흐름에 좀 무리가 된다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 두 분이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얼마나 많이 부담이 되길래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기존에는 4인 가족 합쳐서 55만 원 정도를 내고 있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새로 추가된 보험료가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추가된 게 50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기존 보험료만큼 추가가 된 거니까요. 50만 원대였던 보험료가 하루아침에 100만 원대로 바뀐 거죠. 너무 심했다. 기존에 없던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4인 가족이 100만 원이 넘으면 이건 좀 심했는데 주변에서 완전히 바람는 건데요, 이건. 네. 저희가 증권을 좀 살펴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암만 들어간 암보험이 아니었고요. 암 보장이 포함된 통합보험이었죠. 청취자님이 암보험이라고 알고 있는 보험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말기 신부전증, 말기 폐질환에 걸리면은 거봐. 아우 깜짝이야. 네네네. 아니 아쉬워서. 네네. 죄송해요. 말씀 계속 드릴게요. 이런 질병에 걸리면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었거든요. 여기에 또 사망보장, 본인이 원하지 않던 사망보장까지 섞여서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보장들을 이것저것 가입하게 돼버리니까 정작 필요한 보장의 대가치고는 너무 비싼 돈을 내게 된 거죠. 그리고 주디 지금 제가 나열한 암이라는 거 말고 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말기 신부전증, 말기 폐질환 이런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지금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화날 것 같아. 아니 지금 암 보장이 필요해서 든 사람이에요. 근데 암에 대한 부분만 보장이 확대된 게 아니라 뇌출혈, 여러분 아시죠? 뇌출혈. 뇌 혈관이 터져야 돼요. 우리가 터질 때까지 발견 못해요? 급성 심근경색은요. 심근경색 하고 쓰러지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단단하게 혈관 진단금 범위로 치면요. 정말 협소한.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검진을 진짜 받는 사람이면 뭐 1, 2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한 5년에 한 번이라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발견을 못할 수가 없는 그런 질환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었죠. 거기다가 그냥 신부전증, 그냥 폐질환이 아니라 말기예요. 말기면 치료를 받다 못해서 포기할 정도란 말이죠. 이거는 보장을 그냥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55만 원을 에이. 네, 지금 새로 가입한 보험들은 마치 기존의 보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보험을 새로 가입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속상하다. 지금 이 4인 가족은 기존 보험 대비 암 진단금만 좀 보충하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험료만 기존 대비 2배로 늘어나서 유지가 힘들 정도의 상황이 됐고 보장은 보장대로 문제가 있는 그래서 이중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그냥 뭐 억지로 유지하면 되겠지 이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뭐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많이 흥분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받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물론 내가 돈이 많아요. 내가 돈이 너무너무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내고도 괜찮아. 그러면은 이렇게 여유롭게 뭐 가입해도 괜찮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내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가장 폭넓게 내면서도 내가 여유가 있게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만큼을 내고 계신다. 이거는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두 분이 조정해 주셔야 돼요. 네. 주디가 너무 이렇게 흥분을 하니까 이 네. 결과가 좀 이따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릴렉스 알겠어요. 하셨으면 좋겠고. 아 좋아졌죠? 네네, 네, 좋아졌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현혹돼서 하는 상품들이 많은데 특히나 보험은 더더욱이 그렇죠. 갑자기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아니면 저희가 보는 TV 프로그램에서 뭐 암의 경고
뭐 이런 프로그램 맞아. 보거나 하면은 갑자기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남 얘기라고 생각하다고 갑자기 건강 앞에는 장사 없지라는 말이 확 와닿기도 하는데요. 건강은 누구나 늘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만 그게 또 하나의 공포 마케팅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거든요.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보험 혹은 이미 있는 보장을 또 가입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지니까요. 맞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충분히 점검을 하고 필요하거나 혹은 필요하지 않은 보장은 정리를 하게 되는 그런 작업은 꼭 필요해 보이는데 자, 두 분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다니까 일단 믿고 들어보죠. 어떻게 조정이 됐습니까? 네, 우선 기존에 가입한 가족들의 보장을 보면 다행히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너무 잘 되어 있었고 갱신형도 없이 잘 가입한 편이었는데요. 잘 돼 있었네. 그런데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암 진단금을 조금만 더 키우고 싶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 5천만 원씩 있던 진단금에서 3천만 원 정도씩 추가를 하더라도 4인 가족 모두 합쳐서 15만 원 수준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분이 다 암보험을 추가하더라도 그렇죠. 네 분 다 합쳐서 15만 원. 15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씩 더 가입할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35만 원을 지금 낭비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0만 원대로 충분히 보완하고 추가할 수 있었던 걸 그리고 진짜 필요한 것만 꼭꼭 눌러 담아서 근데 5배 가까이 50만 원대로 거금을 들여서 해결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너무나 부담이 됐다는 거고. 자, 우리 집에 내가 돈을 못 모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멍을 찾아내고 막아주는 거는 전문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내가 몇 번을 읽어봐도 내 오타는 못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 집의 구멍은 내가 봐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도 기회는 열려 있어요.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네. 네. 아, 나 오늘 너무 화나 이거. 진짜 괜찮습니다. 얘기가. 네,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나는 그동안 보험금 이거 타먹은 적도 없고 병원 근처에도 안 가봤고 아픈 적도 한 번도 없었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젊었을 때의 생활습관, 식습관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둘 나타난다고 하는데 건강은 누구나 이게 자신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일 같지 않은 게 바로 우리 건강 문제인데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가입한 우리 가족 보험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건 정말 더 큰 심각한 문제겠죠. 네. 네, 그리고 매달 보험료만 내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가입한 우리 집 보험들 과연 어떤 수준인지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꼭 보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 보겠습니다. 107 하나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지인 소개로 갱신형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전화로 상담할 때보다 막상 가입을 하고 나니까 이것저것 병에 대해서 겁을 주면서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요. 3개월 전에 가입을 했는데 혹시 해약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예, 제가 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병에 대해서 겁을 주는 것은 이제 그분들은 원래 이제 보험 보장성 보험의 이제 필요성을 제기하려면 이제 편찮으신 내역에 대해서 필요성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뭐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봐라 뭐 이런 이제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병원에는 아픈 분들이 모여 계시니까요. 네. 그렇지만 일단은 3개월이라는 시간이 참 좀 마음이 아픈데요. 일단은 철회 기간은 아시겠지만 계약일로부터 31일까지이므로 요 기간은 지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철회는 안 된다. 그렇죠. 다만 뭐 3대 기본 지키라고 하여서 뭐 보험을 가입할 때 자필 서명이라든가 약관의 중요 내용을 못 들으셨다거나 아니면 청약서 부분이나 약관을 전달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3개월까지가 품질 보증 해지 기간이긴 합니다. 요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갱신형이니까 이거를 계속 유지하시기는 아마 곤란하실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뭐 품질 보증 해지나 철회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좀 꼼꼼하게 보셔서 유지할지 말지를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내가 진짜 갱신형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부터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더 보험료를 내서 낭비가 되기 전에 갱신형이 필요하지 않다면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그리고 만약에 내가 특약을 너무 많이 가입해서 이게 부담된다. 갱신형은 필요하다라는 결론 하에 특약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특약은 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특약 빼는 것도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요청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분 더 있습니다. 3393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평소에 들으면서 5인 가족의 보험료가 이대로 괜찮을까 싶어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경제 상황을 토대로 살펴보고는 싶은데요. 이러다가 몇 번 정보가 새나가서 추가로 들게 된 경험이 있어서 망설이게 됩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3394님께서 지금 보험료를 얼마나 지출하시는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들어오는 수입의 10%를 넘지 않는 게 좋죠. 그러니까 5인 가족이면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는 보험료 지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매달 들어오는 수입의 10%를 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의 기본 그리고 또 이런 리모델링의 기본은 잘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가입한 보험을 뭐가 좋아요 해서 이걸 바꾼다면 보험은 해지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소비자가 손해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 돼 있는 보험이라면 이걸 잘 지키는 작업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거나 갱신형이거나 이런 보험 담보들은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많이 삭제를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빠진 만큼의 새로운 보장들을 추가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저희도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보험료가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떤 경우에는 보험료가 좀 추가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갱신형 보험이었을 때 갱신형 보험을 비갱신형으로 바꾸게 되면 당연히 보험료는 조금 올라가겠죠. 하지만 저희가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총 보험료죠. 갱신형 보험료를 계속 끌고 갔을 때 총 납입하는 보험료와 이걸 바꿨을 때 보험료를 충분히 비교하고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험은 내가 10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해도 20년 납이면 2,400만 원을 지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작업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봤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주시죠. 첫째. 네, 소위 코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가입 당시 얼마 이거 안 올라요라고 해서 가입한 갱신형 보험. 또 당장 큰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이건 막연한 공포심에 무턱대고 가입한 보험. 이런 부담되는 보험들을 계속 안고 가다가 후회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둘째. 네, 보험은 나에게 필요한 것만 딱 집어서 가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15만 원이면 되는 걸 50만 원씩 불필요한 지출을 할 필요는 없겠죠. 차라리 차액 35만 원으로 저축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보험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 거니까요. 네. 지금까지 재무고민 상담소 김수영 전문가, 윤성혁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